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현재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하늘 차차 흐려져 오후 들어 5에서 40mm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연일 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24도로 출발해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하고 무더워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속에 비 소식 이어집니다.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실시간 날씨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상지대학교가 최근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어린이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7월 2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동행 상담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교권보호지원단 신설 이후 마련된 첫 교육활동 보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교육청 교육연수원 직무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신청을 한 학교를 찾아가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최근 세종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우 지사는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과 수산식품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AI 의료기기 산업화 등 강원도의 향후 역점 사업을 설명했는데요. 내년 정부 예산은 다음 달부터 편성을 시작합니다. 원주시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수소버스가 투입되는 시내 8개 노선을 평소보다 40%까지 감축 운행합니다. 이는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 설비 개선 공사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을 버스 정류장에 게시하고 실시간 운행 정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진부면 송정리 일원에 11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2030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평창군은 강원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설계 용역 착수와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평창군은 오는 9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최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와 교수협의회가 선임 절차와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안의 쟁점은 무엇인지 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김경환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상지대학교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이번 사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뭐 총장 선임을 이제 이사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총장을 뽑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예. 총장을 뽑는 과정에 좀 그 절차적 민주성,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사회한테 그런 어떤 교수님들의 의견이 반영돼 있는 구조를 좀 보장해달라.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성경용 총장님께서 2년을 못 채우시고 4월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중도 사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되는 데만 해도 한 2달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총장 선임을 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한테 열흘 동안 단수의 총장님을 합의해서 뭐 직원들과 학생들과 합의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이사회가 뽑겠다. 이런 조건을 주고 그 시한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사회가 총장을 뽑겠다. 이런 구도로 총장 선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저희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보면은 교수 한 명 채용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조교 선생님 한 명 직원 계약직 선생님 채용하는데도 뭐 공고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 뭐 2, 3주가 걸리는데 예. 총장을 선임하는데 이렇게 한 적은 상지대 안에서도 없었고 대한민국의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사례는 찾기가 힘듭니다. 네.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긴 배경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난 6월 29일이었죠. 교수협의회에서 춘천지방법원에 총장 선임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절차적 문제성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네. 총장 선임 절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실까요? 우리 학교에 뭐 정관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총장님을 뽑을 것인가, 내부에서 직선제로 할 것인가, 외부에 공모제로 할 것인가, 또 내부에 있는 교수님을 대상으로 이번에 총장을 뽑을까, 예전에는 내부는 안 되고 외부에서만 모셔오겠다, 뭐 이런 기준을 전환하는 과정도 거쳤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기한만 주고 이사회에서 기한을 못 지켰으니까 뽑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키지 못할 실현 불가능한 전제를 주고 그거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절차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배경에는 이제 8월 15일 날 이사들이 임기가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뽑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사들이 한 8년 정도 이사 임기를 이제 수행을 했고요. 네. 그런데 임기를 뭐 한 달도 안 남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총장을 학교에 뽑아놓고 간다는 거는 이사 임기 8년 플러스 추가적으로 4년을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임기는 8년인데 실질적으로 이사의 어떤 영향력은 12년이 보장되는 것과 같은 구도를 만들어버리는 거는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거쳐서 그렇죠. 이제 민주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신 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총장 선임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과정이 생략되거나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총장 추천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 직원, 교수 다 이제 참여해서 동문회까지 참여해서 총추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총장을 추천할지 이 선임 가이드라인이나 규정 같은 거를 마련을 합니다. 그런 게 마련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총장을 추천하거나 공모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칩니다. 보통 뭐 한 달이라든지 한 20일 정도라든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모를 통해서 이제 공모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양한 어떤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총장 후보자들을 저희가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구성원 단체나 교수나 이런 분들은 또 교수 단체에 가서 승인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배수나 아니면 또 5배수, 6배수를 대상으로 공청회 같은 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후보를 3배수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이 3배수를 이사회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또 이사회 안에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또 이사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렇게 거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최근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시작이 됐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2달에서 4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길게 소요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인물을 검증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비공개로 지원자를 밝히지 않지만 어느 6배수나 이렇게 추려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이나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열흘 만에 졸속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최근에 경기대 사례가 그렇습니다. 미실로 이사회가 총장님을 뽑았는데 이게 이 총장님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서 상당히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검증하지 못하고 덜컥 뽑아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지대 우리 직전 성경용 총장님이 또 사례로 얘기될 수 있는데, 이 교수님들의 어떤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학교에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임을 해서 온 분이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에 사퇴하게 되는, 그리고 학교 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해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학교 사정을 모르고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교수들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을 전혀 얻지 못하니까 학교를 운영할 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 이런 거를 초래해서 본인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건 다른 학교의 사례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좀 더 교수님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지난 3월에는 임금이 대폭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교수협의회에서 이번 갈등의 배경으로 이제 학교 재정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가요? 임금 삭감은 지난 이사회 8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삭감 비율은 달라졌어요. 어떨 때는 18%, 어떨 때는 29%, 어떨 때는 40%, 지금은 37%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 삭감 정도로 저희가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1, 2월에 최저생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제 월급에 1월에 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제세 공과금을 제하고. 교수님들 생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카드값도 못 내고 이거 가족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갑자기 1월 달도 그렇고 2월 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에 이렇게 임금을 제세 공과금을 제하고 10만 원밖에 안 주는 학교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의 운영이 어려웠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고 신입생 충원을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의 100%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대학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에 이렇게 심각하게 재정 위기가 생기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투명하게 좀 밝히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요구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들 임기가 한 달, 2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총장 뽑고 갈게.
이런 주장이 나왔으니까 예. 저희는 상당히 이상한 구조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법인 측에서는 대학 운영 공백을 어쨌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또 총학생회와 직원 노조 역시 이사회의 총장 선임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또 그럼 네. 교수협의회에서 법인 측에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계신지 시간 관계상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그 총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임기를 몇 달 남겨지지도 않은 이 총장 이사들이 총장을 선임해고 가지 말고 차라리 새로운 이사님들이 이 총장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뽑을 수 있는 구조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 며칠 차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8월 15일 날 끝나는데 자기는 29일 날 우리가 뽑아놓고 가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법인이 이사들이 운영하면서 대학의 이런 재정적 심각한 위기에 대한 어떤 책임의 피 또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총장을 뽑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갈등이 길어질 경우에 어쨌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모쪼록 이번 갈등이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요. 저희가 또 상황 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김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일 같은 길로 학교에 가고 골목과 놀이터를 누비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세심하게 동네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린이들이 직접 우리 동네의 문제를 찾고 또 10년 후의 모습까지 상상해보는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도시재생학교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는 원주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이 우리 동네를 직접 관찰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8월 1일 학성 갤러리에서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주제는 우리 동네 지금은 그리고 미래는입니다. 아이들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동네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고쳐야 할 곳에는 처방을 내린 뒤 10년 후 달라진 동네의 모습을 뉴스로 소개하는 흐름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준 공간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도 동네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인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일 학성 갤러리 2층 프로그램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되고 원주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온라인 접수나 전화로 가능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근 코디네이터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하면은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걸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이미 있는 동네를 사람들이 다시 살고 싶은 곳으로 되살리는 일이고 그 중심에는 건물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예요. 동네는 누가 대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너도 그 주인 중 한 사람이다. 이걸 말로 가르치면 어렵지만 직접 문제를 찾고 처방을 내려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더라고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우리 동네를 아끼는 마음을 먼저 짓는 일, 저는 그게 도시 재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만히 앉아서 도시재생 이론을 듣는 방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관찰하고 해결하고 표현하는 3단계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첫 번째 활동은 동네 관찰가인데요. 아이들은 자신이 매일 다니는 등굣길이나 자주 찾는 놀이터, 골목과 공원 등을 떠올리며 동네 좋은 점과 고치고 싶은 점을 찾아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냄새나 소리, 어두운 길, 위험한 턱, 또 앉아서 쉴 곳이 부족한 문제처럼 실제로 그 동네에서 생활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게 되고요. 두 번째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동네 의사로 변신합니다. 앞서 발견한 문제를 처방전에 적어보고 우리마을 만들기 보드게임을 통해 어떤 시설부터 고쳐야 할지 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원하는 시설을 모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놀이터와 공원, 도서관, 안전시설 등 무엇이 더 시급한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실제 도시재생사업 역시 예산과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결할지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합의하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마지막 활동은 동네 이야기꾼입니다. 아이들이 10년 뒤 미래에서 온 기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바꾼 동네의 모습을 포스터로 표현하고 뉴스 형식으로 발표하는데요. 네.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와 또 미래 해결 모습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게 됩니다. 또 이번 활동에서는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주민활동가 5명도 함께 참여해서 아이들의 관찰과 토론, 발표를 도울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근 코디네이터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0년 후를 상상하는 이 시간이 사실 이 프로그램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크게 3가지예요. 먼저 내 생각이 진짜 동네를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주인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까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힘이고요. 세 번째는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또박또박 말해보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아이들에게 미래를 그려보라고 하면 어른보다 훨씬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요. 어르신들이 쉴 곳을 만들고 강아지들도 안전한 길을 만들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은 가만히 앉아 듣는 수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직접 관찰하고 만들어보고 발표까지 하는 3시간이라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게임처럼 재밌게 참여하지만 끝나고 나면 우리 동네를 보는 눈 하나가 생겨 돌아갑니다. 이번 방학에 아이 손을 잡고 우리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걸어보세요. 아이가 보는 동네는 어른이 보는 동네와 또 다르거든요. 그 대화만으로도 도시재생은 이미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시재생학교 프로그램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반도체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서 운영한 이 취업연계 맞춤 과정이 취업률 100%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채용하는 원주형 일자리 선순환 모델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기업 주식회사 DS테크노가 운영한 반도체 기업 취업 연계 맞춤 과정에 올해 교육생 20명 전원이 취업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첫 과정에서도 수료생 19명이 모두 채용돼 2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하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2년 연속으로 취업률 100%를 기록한 과정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내해 주시죠. 네, 해당 과정은 원주시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원주시청과 원주폴리텍, DS테크노와 체결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의 후속 사업인데요. 기업이 필요한 교육 과정을 대학이 운영하고 행정이 지원해 실무형 인재를 곧바로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은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상생 구조가 구축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원주 문막 공장을 본격 가동한 디스테크노는 생산 확대에 맞춰 기술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쿼츠 부품을 모두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남 원주부시장은 반도체는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교육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횡성군이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화해서 문화적 가치 높이기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문화예술 활동가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젝트로 구체화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2일까지 2026 문화예술실험실 참여자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실험실은 강원문화재단의 2026 강원문화예술교육 기초재단 협력사업 스타트업의 일환으로 횡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 활동가와 문화기획자, 예술가 등이 함께 배우고 협업하는 참여형 과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해당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어떤 활동에 나서나요? 네, 참가자들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전문가 멘토링과 팀별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횡성을 예술적으로 변화시킬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 및 실행하게 됩니다. 교육은 25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이번 과정이 지역 문화예술인 간의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24회 동강국제사진제가 본격적인 행사 일정에 돌입했다는 영월 소식 저희가 요즘 많이 전해드렸고요. 평창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평창 진부전통시장 문화광장에서 오는 9월 19일까지 야시장이 운영된다고요? 네, 평창군이 진부전통시장 문화광장에서 오는 9월 19일까지 오마이갓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이번 야시장은 오는 9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음식 매대 13개와 플리마켓 4개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첫 운영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는 콘텐츠를 확대 및 보완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네,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